네, 오늘 목요일 시장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오늘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 개인은 1597억 원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2400억 정도, 한 5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매수를 해줬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는 421억, 그리고 기관은 1279억 원 정도 매수를 해줬지만,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매도 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564억 원, 기간은 671억 원 정도 되고, 뭐, 종목 등락 편차는 상당히 거의 비슷합니다. 297개 정도 상승해줬고, 코스피는 563개, 코스닥은 985개 하락, 368개 상승과 4개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부분이 급등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이제 업종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뭐 크게 많이 오른 업종들은 기타 금융이나 뭐 전기 유틸리티 게임 쪽 같은 경우는 오늘 대부분 거의 다 강세였거든요. 보시면은 30개가 상승했고 4개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게임빌이나 W게임즈, 펄어비스, 그리고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넷마블, 넥슨 GT, 뭐 카카오 게임즈도 약간 소폭 상승했고, 컴투스도 저점 반등해서 오르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좋았고요. 위메이드도 역시 오늘 주가 상승은 좋았지만 며칠 전만큼의 퍼포먼스 있게 오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섬유 기계 쪽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물론 하락이 종목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강한 상승세를 두드러지게 보여줬고, 섬유 같은 경우 의류 쪽에서는 아무래도 FNF라든지 한센실업, 영원무역 같은 OEM, ODM 업체들, 특히 이제 한파가 일찍 찾아오다 보니까 의류 소비가 다시 늘어날 거고, 특히 여름보다는 겨울의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패딩 같은 경우 워낙 고가 라인의 제품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영업 이익 마진이 상당히 높게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FNF, 영업무역, 화성엔터, 그다음에 한세실업, 또 코에 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휠라호딩스 같은 의류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판도 상당히 강세적이었고, 창투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관련된 것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된 것 때문에 오른 것 같고요. 은행 쪽은 금리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강세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쪽도 오름세가 보여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증권사, 카드, 교육 서비스는 뭐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 수시에서 정시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강세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고요. 항공과 국방, 항공우주는 아무래도 이제 5시에 있을 나로 국산 100% 기술로 만든 나로 발사 때문에 어제는 급락을 했는데 오늘 조금 반등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있고, 또 최근에 지금 에어버스나 이런 쪽에서 보잉이라든지 지금 항공기가 생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워낙 발주 물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부품단들 약간은 상승세를 보여줬고, 보험, 또 이런 손해보험 쪽 금리에 관련된 수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렸던 것 같고, 방송 쪽에서는 이제 하이브와 JYP가 상당히 많이 올려졌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 앨범 판매량 수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미국 오프라인 공연과 온라인 콘서트도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해서 이익단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그래서 석유가스도 좀 오르는 모습이 보였고,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컨셉이 있고 수의 분기 실적이랑 그다음에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반영해서 오른 것 같고, 오늘 하락폭은 포장지는 뭐 연일 빠지고 있고요. 종이 목재도 역시 연일 빠지고 있고, 화학단, 가구 이런 쪽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뭐 여행 이런 쪽으로 좀 쏠린다고 한다면, 반대로 좀 과거에 코로나 시절 때 뭐 가구라든지 이런 쪽이 잘 나갔던 이유, 코로나 비대면 이런 것들 집안에서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수혜를 받았던 게 조금은
두드러지게 빠지는 모습이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 장비도 역시 화장품도 중국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에너지 장비 이런 쪽들이 빠지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단은 다우나 S&P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보합으로 마무리했는데 나스 조금 약간 약보합으로 마무리했죠. 근데 오늘 니케이는 아무래도 일본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1%. 상해는 헝다 이슈 리스크는 제가 항상 매번 드렸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이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고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해소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항생은 조금 상승해서 하락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 시장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1는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약간 오르는 모습이고 N달러도 오늘 저점에서 반등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심리가 약간은 살아나나? 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거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위안화도 오늘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반대로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망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1180원이고 또 10년물 금리가 좀 오르긴 했더라도 여전히 강세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눈여겨봐야 할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원자재 쪽은 비체금속 쪽은 좀 빠지는 모습이 오늘 많이 빠졌죠. 어제자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빠지는 모습이 상당히 보여서 비체금속 쪽에 대한 안정세는 보이긴 하는데 이 에너지 가격 CPI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에너지인데 이 인플레이션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에너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러시아에서 푼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풀지 안 풀지는 알 수가 없고 립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잡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감소하기 때문에 시장은 좀 불안한 요소 심리가 가라앉히겠죠. 이 부분만 잡힌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꾸준히 모니터링과 업데이트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순매수 전체 코스피 코스닥하고 나눠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 외국인 포함해서 매수세가 가장 높았던 거는 HMM, 그다음에 증권사와 그다음에 은행, 생명보험사 이쪽 지금 체크하는 것들이 굉장히 상단에 많이 잡혀 있죠. 손해보험, 신한지주, 한국금융지주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는 조금 최근에 오름세가 있다 보니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이고 현대해상 또 의류 관련된 실업, 한세실업 그리고 원전 관련된 것들 원전 관련주도 상당히 좀 올랐고 DB하이텍도 반도체가 상승하는 모습 W게임즈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주 관련된 것들이 상승하는 모습 증권사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동양생명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오늘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거는 금융과 보험 이쪽의 섹터가 상당히 강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일부 비체금속도 일부 상승하는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임지수 관련된 것 때문에 해운업계도 약간은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면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 엔터 쪽은 최근에 강세였다 보니까 좀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자동차도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1위로 잡혀 있긴 하지만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사줬지 기관이 좀 또 팔아서 이 부분이 조금은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아쉽긴 한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돌아와주면 시장의 지수는 우상향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기아나 현대차가 혼자서 끌고 가는 장세가 힘듭니다. 말씀드렸지만 시총 비중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상당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턴어라운드해서 돌아오는 부분이 커야 시장 코스피 지수도 상승하는 단계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관과 외국인 매도를 많이 했는데 순매수에서는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펄어비스, 그리고 웹젠,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것들, 상강 ENT는 뭐 풍력 관련된 것 때문에, 그리고 엔터 쪽 컨텐츠는 조금 보합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게임 관련된 거 조이시티, 네오이즈 홀딩스, 또 게임빌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그리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 눈에 띄는 거는 조금 볼만한 회사는 덱스터를 추천을 드리고요. 뭐 이 정도? 덱스터 말고는 솔직히 추천할 만한 게 없긴 해요. 이미 올라가는 추세여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는 조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크게 게임주가 상당히 강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주도 일부 눈에 띄죠. 메가스터디라든지 네. 디지털 대성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 것도 아무래도 이제 수시에서 정시로 전환하는 모습이 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 선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뭘 많이 팔았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지하이텍은 신규 상장입니다. 2차전지 코팅 업체인데 오늘 물량이 상당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긴 하고 에코프로비엠과 LNF, 에코프로비엠과 LNF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인산철 리튬으로 한 이제 배터리 3만 개 양극재를 쓴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약간 우려한 심리, 그리고 또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뭐 이전부터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상당히 급락을 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랐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어 차익 실현 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2% 급락했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했고 4% 정도 빠졌고, 그리고 이제 전기 관련된 동시 세미캠도 일부 전기 소재 섹터가 있고, 엔터주는 특히 이제 키스트나 또 SM 이 두 회사는 계열사 연관되어 있어서 좀 많이 빠지고 있죠. SM도 그만큼 좀 많이 올랐고 뭐 인수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 섹터의 상신 EDP도 오늘 빠지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상하프로테크 같은 경우 수소 관련된 쪽이고, 골프존도 일단 빠지고 있고, 네브시스터즈가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약간의 상승세로 마무리했어요. 아무래도 게임 쪽이 다 좋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오르는 모습이 보였고, 그렇다고 해서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신흥 SIC도 마찬가지로 좀 급락을 하는 전기차 관련된 쪽이고, A스토리 같은 경우 컨텐츠 관련된 TVN에 납품하는 이제 공급하는 지리산, 김은희 작가의 지리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올라왔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고, CJ ENM도 티빙 관련된 것 때문에 OTT 좀 빠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건 컨텐츠, 그리고 2차 전지 이쪽이 많이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도 많이 빠졌죠. 2% 빠지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도 역시 뭐 보시면은 일단 조선 쪽도 좀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항공 쪽이라든지 수소 관련된 두산퓨엘셀, 그리고 케미칼, 제약 관련된 SK케미칼 화학 쪽, 그다음에 좀 빠지는 모습이 보였고,
뭐 전체적으로는 뭐 자동차 섹터 부품이라든지 기계 쪽이겠죠. 뭐 이런 쪽이라든지 하나솔루션 좀 빠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은 또 제이 컨텐츠리도 역시 컨텐츠 관련된 이쪽이죠. 좀 빠지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업종별로는 딱 눈에 띄게 보이는 것들은 없지만은 코스닥과 연관지어서 본다고 하면 컨텐츠나 2차전지 섹터 관련된 것들 아니면 우주항공이 최근에 오늘 있을 발사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은 조정받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제약도 좀 빠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약간은 네, 자동차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빠지는 눈에 띄게 보이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그냥 짧게 보면은 자금 증시의 자금 동향입니다. 신용융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미수도 최근에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죠. 19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탁금이 증가를 하고 있긴 하는데 만약에 예탁금이 생각보다 증가를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 쪽으로 조금은 자금이 이동했거나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꾸준히 업데이트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죠. 그리고 시장별로는 뭐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전환했고 개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전환했고 보험은행은 계속 팔고 있고요. 투신도 매도 계속 팔고 있고 연기금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5일 연속 매도, 기관도 5일 연속 매도입니다. 기타 금융에서 계속 매도해주고 있고 반대로 매수를 해줬던 주체들이 조금 매도로 전환을 했죠.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은 반대로 5일 연속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거는 이제 12월 되면은 아마 비중을 좀 줄여나갈 겁니다. 개인들이. 10억 대주주 관련된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코스닥이 약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외국인이 기관이 사주면은 반대로 지수는 좀 오를 수 있겠죠.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데 이제 차트로 봤을 때는 약간은 조정받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선을 다질 거냐 약간은 하락으로 살짝 전환해서 지지를 다질 거냐 3차선에서 한 2980 정도 빠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조정을 얼마만큼 해주고 반등을 또 이끌어내 주냐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일 거예요. 중국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미국 인플레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리스크 해소가 되는 모습이 보이면은 시장은 온기를 띠면서 다시 우상향으로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뭐 금리도 안정되고 물가도 안정이 되면은 상당히 긍정적이 될 것 같고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는 결국에는 10월 달에 고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고용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완화가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10월과 11월에 고용 지표가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은 시장이 해석을 하기 따라 나름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냐. 중국 같은 경우 헝다 이슈가 이제 슬슬 좀 완화되는 모습이고 하반기에 이제 중국 부양책에 대한 제조업이 상당히 많이 꺾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양책을 얼마만큼 해줄 건지 그 부분도 기대감이 살아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제가 뭐 시간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고 오늘까지만 여기서 리뷰를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리뷰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